자, 오늘의 시사평론,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는 대장동 방지법 추진, 민간 사업자 이윤율 제한입니다. 자, 최근에 가장 화제인 대장동 특혜 논란의 핵심은 역시 이제 화천대유라는 민간 사업자가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가져갔다는 건데요. 정부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서 후속 조치를 내놨다고 하죠. 예, 국토교통부가 어제인 4일 그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 대장동 개발의 이제 근거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인데요. 이게 하나 특이한 게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이랑 이제 산업입지개발법은 민간의 이윤율을 각각 6%, 15%로 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이런 규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법과 제도의 빈틈인 건데 이 대장동 사태는 바로 이 틈을 노려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는 이 도시개발법을 개정을 해서 민간 공동사업에서 이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 이윤율을 몇 %로 이렇게 제한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에서는 그 분양가 상한제 도입도 추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국토부에서는 또 대장동 사업처럼 이 공공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이제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네. 또한 현재 20%에서 25% 수준인 이 개발 부담금 비율도 대폭 끌어올리는 그런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민간 공동사업의 이 지정권자인 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일부 축소하고 또 중앙정부의 관리 감독 권한을 또 강화하는 이런 방안도 검토 중에 있고요. 네. 다만 이런 규제 일변도의 이 법률 개정이 자칫 이 민간 개발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는데요. 네. 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또 과도한 이익이 민간에 집중되는 걸 막는 이 솔로몬의 해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이익률 제한 기준이나 부담률 수준 이런 부분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제2 또 제3의 그 대장동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그 적극적인 노력이 또 있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예, 두 번째 이슈는 빈 건물의 폐기물 무단 폐기 90억 챙긴 조폭 덜미입니다. 자, 전국의 빈 공장을 빌려서 폐기물 수만 톤을 불법 폐기해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얻은 조직폭력배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보통 이 폐합성 수지와 같은 이 산업 폐기물 그리고 이제 생활 폐기물은요, 이 환경에 큰 피해를 입히니까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전문 폐기물 처리 업체가 이를 수거해서 이제는 처리하도록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위반하면 이 폐기물 처리법 위반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안성 지역의 폭력 조직인 이 파라다이스파 조직원 5명과 또 폐기물 재활용 업체 대표를 포함한 한 59명의 거의 이제 대규모 범죄 조직인데요. 이들이 그 안성을 비롯해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이런 지역에서 건물 11곳을 빌려 약 4만 6천 톤의 폐기물을 버렸고요. 이로 인해 92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폐기물 처리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 인력이나 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관할 관청에서 인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결을 한 걸까요? 예, 인허가 받았습니다. 그 황당한 게 이들은 이 처리 설비와 장비 등을 이제 빌려놓고 인허가를 받은 뒤 다시 반납하는 이런 수법을 써서 가짜 폐기물 처리 업체를 만든 겁니다. 일단 인허가를 받고 나면 이 관할관청에서 이 관리 감독을 좀 느슨하게 한다라는 점을 이제 노린 건데요. 그리고 주변에 이제는 조직폭력배 등으로 구성된 이 브로커를 통해 원래는 25톤 화물차 한 대 분량의 그 폐기물 처리 비용이 통상 한 400에서 4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보다 싼 300만 원 내로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 이제는 생활 폐기물 또 산업 폐기물을 수집하고 다닌 겁니다. 가격이 거의 3분의 2 수준이고
또 폐기물 처리 업체를 국가에서 인허가도 받았다고 하니 아무래도 영업이 대단히 잘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실상은 사실 좀 참담했던 게 이들은 이 바지 사장 명의로 건물을 빌리고 보증금 일부만 이 계약금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잔금이나 혹은 월세 지급일이 되기 전에 폐기물을 무더기로 투기하고 이제는 확 사라져버린 거죠. 달아나버린 거죠. 또 폐기물 운반을 숨기기 위해 이 건물 주변에 4에서 6m 이 가림막을 설치했고요. 건물 창문은 이제 검은 천으로 가렸습니다. 그리고 주로 밤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이제 폐기물을 투기를 했고요. 네. 나중에 뭐 경찰이 수사를 한다 해도 뭐 바지 사장 수준에서 또 꼬리 자르기가 돼버리는 거고요. 뭐 바지 사장이야, 뭐 나는 그냥 명의 빌려주고 돈 좀 받은 거지. 이 폐기물을 무단 투기할 줄은 몰랐다라는 식으로 버티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정말 교묘했던 게 또 올바로 시스템이라고 이게 폐기물 처리 과정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 이제는 폐기물을 등록하면 이제 합법적으로 처리가 되는지가 이제 쫙 이제 1년의 과정이 딱 이제 등록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조직은 마치 합법적으로 폐기물이 처리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전체 폐기물 한 4만 6천 톤 중에서 일부인 이 2천 톤 가량을 이 시스템에 등록을 했습니다. 마치 하는 것처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허위로 등록 절차만 밟았지 실제 정상적으로 처리된 폐기물은 하나도 없다라는 게 이 경찰의 수사 결과 이제 밝혀진 거고요. 이번 범행을 주도한 그 조폭 5명이 이제 구속이 되고 또 나머지 쉬운 9명은 불구속 입건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뭐 죗값을 치를 걸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장 피해를 본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빈 공장을 빌려줬다고 쓰레기 폭탄을 맞은 바로 이제 임대인들일 텐데 이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좀 마땅치 않다고 해요. 예, 이 법적으로 보면은 이 폐기물은 이 투기 행위자들이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이 폐기물을 이 토지주,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직접 치워야 됩니다. 하지만 공장 한 곳당 처리 비용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임대인들도 어떻게 뭐 자비로 해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여기에 이 폐기물이 공장에 계속 쌓여 있다 보니까 뭐 악취와 분진이 뭐 주변에 이제는 계속 이제는 뭐 피해를 입히고 있고 또 여기에 또 비가 내리면 또 침술수 그러니까 뭐 쓰레기물이죠. 그게 나와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특히 더욱 화가 나는 게 실제 이들에게 폐기물 처리를 위탁한 업체 중 상당수가 이 불법 투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도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공장을 팔고 싶어도 폐기물을 치워야 팔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뭐 수억 원을 마련해서 직접 치우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참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이네요. 예, 정말 이거는 이제 당했다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를 또 계속 방치하는 건 뭐 위생이나 환경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정부나 지자체가 뭐 대신 치워주고 싶어도 일단 관련법에 근거도 없고 무엇보다 처리 비용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또 세금을 쓰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럴 때 좀 정치권이 좀 나서서 그 솔로몬의 해법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이런 수법이 처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사례가 없는지 경찰이 전국적으로 좀 수사를 확대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첨언을 하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승우 변호사님. 모든 지역 사업의 이렇게 이렇게 결정 관련해서 관청 인허가제가 아니고 이 인허가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도. 그렇죠. 예. 이것을 주민 인허가제로 바꾸는 거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은 비리도 없어질 테고. 예? 그렇죠. 뭐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요. 예,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예, 이걸 좀 저도 좀 이렇게 하나 한 게 이게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추적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의무적으로 다 여기다가 폐기물을 등록해서 이 최종 처리가 되면은 뭐 말씀대로 주민들 혹은 뭐 인근 주민들 아니면 주민들이 뭐 이렇게 뭐 조직한 단체라든지 뭐 관청에서 또 확인하는 그런 절차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청에 공무원분들 중에 급수 높은 분 몇 명이 결정하는 그런 인허가가 아니고 주민들이 다 살펴보고 같이 결정하는 그런 주민 인허가제 도입
이걸 앞으로 좋은 아이디어네요. 21대 국회의 국회의원 중에 한 분이 이걸 좀 입법 발의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